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20년을 병수발 들었더니 돌아온 건 소송장 한 장이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끝나기가 무섭게 동생들은 변호사부터 만났습니다. 올해 63세 큰아들 이성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신 건 20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 그날부터 성호 씨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호야,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엄마, 지금 바로 갈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동생 성민과 성혜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병원에 도착한 건 큰아들 성호뿐이었습니다. 형, 나 지금 지방 출장 중이라. 형이 좀 어떻게 해줘. 나 이번 프로젝트 진짜 중요한 거란 말이야. 오빠, 나는 애들 때문에 도저히 시간을 못 내겠어. 미안한데 오빠가 좀. 그렇게 시작된 병간호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20년이었습니다. 성호 씨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아버지를 돌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드님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오래, 이렇게 정성껏 돌보시는 자식 처음 봐요. 제 아버지인데요. 성호야, 미안하다. 네 인생을 다 뺏은 것 같아서.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그 사이 동생들은 명절에나 얼굴을 비출 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형, 요즘 사업은 좀 어때? 아버지 병원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럭저럭 버티고 있어. 걱정 마. 오빠도 참 대단하다. 나 같으면 진작에 요양원 보냈을 텐데. 그 말을 들은 성호 씨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서운함이었으니까요.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성호야, 이 집 네가 가져라. 네가 나를 지켜준 아들이다. 아버지는 그렇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유언대로 살고 계시던 집은 큰아들 성호 씨 앞으로 남겨졌습니다. 형, 아버지 유언장, 그거 진짜야? 집을 형한테 다 준다는 게 너희들도 다 알고 있었잖아. 아버지가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그냥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지. 진짜로 그렇게 하실 줄은. 그리고 정확히 49제가 끝난 다음 날 성호 씨 앞으로 등기 우편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소송장이라니.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동생들이 제기한 것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으로 전 재산을 큰아들에게 남겼더라도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은 다른 자녀들에게도 최소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유류분 제도입니다. 성호 씨는 그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유류분 제도상 형제자매분들도 법정 상속분의 절반까지는 청구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아버님이 유언으로 전부를 선생님께 남기셨어도 동생분들이 청구하시면 일정 부분은 돌려주셔야 할 수도 있어요. 20년을 제가 모셨습니다. 그런데 법이 그런 저를 보호해주지는 않는 겁니까? 기여분이라는 제도도 있긴 합니다.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간호한 사실이 인정되면 상속분 산정에 참작될 수는 있어요. 다만 이걸 입증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성호 씨는 지난 20년의 기록을 하나하나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 영수증, 간병일지, 통화 기록까지. 여보, 그만 자요. 벌써 새벽 2시예요. 이걸 증명해야 돼. 내가 얼마나 아버지를 위해 살았는지.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요. 아버님도 알고 계셨고. 그거면 된 거 아니에요? 법정에서는 마음만으론 안 된다더라고. 몇 달간의 법정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동생들도 나름의 변호사를 선임했고 양측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피고는 장남으로서 당연한 도리를 했을 뿐이며 이를 이유로 다른 상속인의 정당한 유류분 권리를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피고는 20년간 단독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하며 재산의 유지와 증식에 특별히 기여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기여분 사유에 해당합니다. 성혜 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단 한 번도 성호 씨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성혜야, 우리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오빠, 이건 오빠 개인 감정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권리 문제야. 나도 내 목 챙기는 것뿐이야. 내 목. 그 몫을 챙기는 동안 아버지 곁은 누가 지켰는데. 그건 오빠가 선택한 거잖아. 그 말을 들은 성호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배신감이라는 단어로도 다 설명이 안 되는 감정이었습니다. 이번 재판부는 피고가 20년간 피상속인을 단독으로 부양, 간호하며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기여를 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에 기여분을 일부 참작하여 원고들의 유류분 청구를 전부가 아닌 일부만 인용합니다. 결국 법원은 동생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성호 씨는 집의 일부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생들에게 지급해야 했습니다. 완전한 승리도 완전한 패배도 아니었습니다. 형, 미안하다. 사실 나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어. 됐어. 법대로 하는 거 이해해. 나도 이제 됐다. 집으로 돌아온 성호 씨는 오랫동안 아버지의 방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처음으로 그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서랍 안에는 성호 씨가 20년간 써온 간병 일지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성호 씨도 몰랐던 아버지의 낡은 수첩 한 권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성호가 내 발을 씻겨주었다. 이 아이한테 나는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집 한 채로는 이 아이의 20년을 다 갚을 수 없다는 걸 안다. 그래도 이거라도 남겨야 이아비 마음이 편할 것 같다. 성호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유산 소송에서 잃은 것은 집의 일부였지만 그가 정말로 가진 것은 그 무엇으로도 나눌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소송도 끝났는데 표정이 왜 그래요? 괜찮아. 처음엔 억울했는데 이제 보니 나는 이미 제일 큰 유산을 받았더라고. 그게 뭔데요? 20년이라는 시간. 아버지랑 같이 있었던 시간. 그건 동생들이 아무리 소송을 해도 못 가져가는 거잖아. 법은 숫자로 정의를 나눕니다. 하지만 마음은 숫자로 나눌 수 없는 것들을 기억합니다. 성호 씨는 그렇게 집의 일부는 잃었지만 아버지와의 20년이라는 가장 큰 유산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